안녕하세요, 은우쌤입니다. 오늘 프로그래밍 코드는 자바네요. 코드를 보니까 정적 메서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메인 함수는 당연히 정적 메서드여야 될 거고요. 여기 change라는 이름을 가진 메서드와 print array라는 이름을 가진 이 메서드가 전부 다 정적 메서드이기 때문에 따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메서드죠. 메인 함수 직접 들어가서 바로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첫 번째 줄에 보니까 A라는 이름으로 array, 즉 배열 하나를 선언했네요. 그렇죠? 캐릭터형으로 선언을 했네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라는 참조 변수가 만들어져서 얘가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change라는 메서드에 A의 주소값을 보냈네요. 그렇죠? 그러면 A 값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받는 쪽에서도 array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주소값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arr이라는 이름으로 이 주소값이 이쪽으로 카피가 됐으니까, 복사가 됐으니까 얘도 결국은 얘를 가리키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배열 전체를 복사해 준 게 아니고 주소값을 복사해 줬기 때문에 change라는 메소드 안에서 값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대로 이 배열 안에 있는 값의 변화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즉 메인 함수에서도 쓸 수 있고 또 나중에 print array라는 메소드에 쓰더라도 변화된 값이 그대로 출력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포문이 나왔네요. 포문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죠. 그렇죠? 그리고 if문이 나왔는데 이 if문도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이렇게 덩어리. 근데 이렇게 if문이 복잡하게 나오는 것이 보이면 좀 혼동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 시간이니까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순서도를 그려볼 거예요. 순서도를 예전에는 배웠는데 요즘 하시는 분들은 순서도를 잘 안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배우나 안 배우나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데는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일단은 이 if문의 이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논리가 진행되어지는 그 방향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array i가 b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얘는 포문 안에 지금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포문을 이렇게 그립니다. 포문 안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i는 0부터 i가 array의 랭스보다 작은 동안이니까 array 랭스 값은 얼마예요? 7이잖아요. 지금 이 개수가 7개니까 정확히 바로 그 값을 써버릴게요. 제가 i가 얼마보다 작은 동안에 7보다 작은 동안에 i 뿔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if문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array i에 있는 값이 b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얘를 이렇게 마름모로 보통 이 조건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볼 때 마름모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array의 i 값이 문자 b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를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니까.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문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yes면 참이면 또는 뭐 true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true면 array에 있는 i 값에 문자 C를 넣어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바로 이제 밑에 else if는 뭐예요? 얘는 거짓인 경우, 즉 no인 경우잖아요. no 아니야. 아닌 경우에는 또 이 부분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i 값이 array의 length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값은 결국 뭐예요? 아까 length가 7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6이잖아요. 그렇죠? 6이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요 문장을 수행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직접 적어 볼게요. 그러면 array에 있는 여섯 번째에 있는 값에 array에 있는 하나 뺀 값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값을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다. 이 두 조건도 전부 다 만족하지 않는다면 요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가 돼요? array의 현재 i 값에다가 array의 i 플러스 1,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고 다시 얘는 포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포문에 만나는 이 지점으로 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고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전부 다 여기서 끝내고 나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if문의 구조 그리고 포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형태대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복잡한 if문이 나오더라도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참고하세요. 즉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식의 논리적인 생각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뭐 일일이 이렇게 이걸 그려서 쓰기는 조금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여러분이 자꾸 이런 연습을 해보시고 이런 if문이 else if문과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가끔씩 혼동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그려서 정확하게 값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하나씩 i 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모양이 변해지는지를 이제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이제 i가 0이잖아요.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해서 들어오잖아요. i가 0이어서 진입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포문 블록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array에 0에 있는 값이 b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지금 0, 1, 2, 3, 4, 5, 6 이렇게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지금 이 a 값을 가지고 지금 비교해 보는 거죠. 그렇죠? 얘가 지금 b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온 거죠. 여기로 이쪽으로 지금 b냐라고 물어봤어요. yes예요, no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a 값이 이 안에 들어있는 a지 얘가 b가 아니니까 no라는 쪽으로 이쪽으로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i가 6이냐라고 물어봤어요. i 값은 현재 0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0부터 출발했으니까 얘도 역시 no예요.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즉 마지막 문장 여기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array에 i 플러스 1에 있는 값을 i의 복사에 넣어라. 복사라는 개념이에요. 옮기는 개념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즉 요 b 값을 이쪽으로 복사에 넣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값이 뭘로 바뀌어요? b로 바뀌겠죠. 이렇게. 이해 가나요? 그리고 여기 맞췄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아직 포문의 조건이 만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쪽 i 뿔뿔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i 뿔뿔이 되겠죠. 이번에는 i가 얼마예요? 1이 증가됐으니까 이제 얘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얘가 1이죠. 1. 네, i가 1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또 물어보죠. 이 안에 있는 값이 b냐? 또 물어봤어요. 이쪽 또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여기 들어왔어요. b다. 맞다. 그럼 그 값을 어떻게 하라? c 값을 거기다 집어 넣어라.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참이니까 얘가 얼마가 이 B가 C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서 맞췄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요쪽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요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고 나면 그 다음 문장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맨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포문이 다시 실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I 값이 얼마가 돼요? 뿔뿔했으니까 I가 이제 2가 되겠죠. 여기죠, 여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요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여기로 또 들어온 거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이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번에는 I가 2인데 그 안에 있는 값이 B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I 값이 6이냐? 아니다. 이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카피해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 B 값이 이렇게 카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I 뿔뿔하니까 이번에는 I가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똑같죠. 예. I가 3인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값이 또 B냐, 이 값이 B냐라고 또 물어보겠죠. 또 진입을 하니까 이렇게. 맞다. 맞으면 어떡하라? C를 넣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C로 바뀌겠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다시 이렇게 나와서 또 I 값이 하나 증가되게 되면 이번에는 I가 4가 되겠죠. 똑같이 또 진입을 해요. 네, 진입을 해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얘도 이 안에 있는 값이 B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D가 되고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죠, 여기 지금.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I가 5가 되죠. 그렇죠? 역시 얘도 이 부분에 의해서 쭉 따라가 보면 이 값이 B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만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다시 카피가 돼서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I가 이제 6이 될 때 또 물어보는 거죠. 6이 될 때 들어오죠, 안으로. 여기 들어왔어요. 네. I가 B값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여기로 오는 거죠, 이쪽으로. 노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I가 6이냐? 자, 여기는 이번에는 이제 해당이 됐죠. 그러면은 그렇다. 그럼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5번째 있는 값을 6번째로 옮기라고 했으니까 현재 이 값은 아까 D였다가 A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변화가 없지만 얘는 이쪽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값을 가지고 여기서 맞춰가지고 이제 이 포문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해서 올라가서 I 뿔뿔 하니까 I가 이제 얼마가 돼요? 7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근데 6보다 작은 동안에 수행하라고 했으니까 이 포문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값이 다시 리턴이 되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프린트 어레이라는 문장을 만나서 다시 A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여기에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배열의 값은 이렇게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었어요. 처음 값과 달라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와 보니까 I는 0부터 어레이의 랭스보다 작은 동안에 I 뿔뿔 하라고 그랬으니까 I가 0부터 6까지, 즉 얘 값이 7이니까 이 동안에 값을 증가시키면서 어레이 I에 있는 값을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이 결과값을 출력하는 게 되겠죠. 여기다 출력하겠죠. 이렇게. 여기다 출력하면 되죠. 이제 그대로. 예.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B, C, B, C, D, A, A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제는 이프문의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프문의 논리 같은 경우는 else if문과 만났을 때 이렇게 제어의 흐름을 혼동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출제자는 이 이프문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프문을 혼동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해보시고, 특히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런 모양의 순서도죠, 순서도. 요걸 여러분에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의 머릿속의 논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래야만이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바의 문제를 가지고 if문이 어떤 식으로 그 논리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